정부는 그나마 수시에서 중요했던 강남이 아닌 지방이나 강북에 중요했던 내신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할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있어서 학군지라고 불렸던 지역의 아파트 값을 소위 말하면 급상승시킬 어떤 잠재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명문 학군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도 주변에 서울대 합격자가 늘었다는 소식만으로도 그 다음 달 벌써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들썩해가지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오늘은 대한민국 명문 학군 입지 지도의 저자 신진상 씨 모셨습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교육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입시 컨설턴트로 부동산이랑 그리고 주식 등의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재테크 컨설턴트로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치동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최상위권 학생들 그리고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학생부와 실제 자소서를 많이 본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조선일보에서 IT 기자와 대중문화를 담당했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강남 8학군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정시학대 정책 때문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하반기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때 조국 전 장관 이미 딸 실명도 공개됐으니까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조민 양이 이제 고려대학교랑 이제 의전원에 입학한 걸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학종이 생기기 전에 전형인데 하여튼 서로 전형에 대한 불신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동안 그전까지는 2년 반 동안 수시를 확대하고 고교 학점제를 실시한다는 건 수시를 강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방향순을 해서 정시 40%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즉 뭐냐면 조국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제도를 악용한 사람을 혼내준 게 아니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제도를 바꾸는 거죠. 사실 강남 8학군 학부모들은 좀 지난 정부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는데 만세를 부른 거죠. 예, 그동안 내신 때문에 분리해서 수시에서 분리했는데 정시를 40% 늘린다? 자기들한테 너무나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정시를 강조하면 예. 내신은 별로 상관없는 건가요? 정시에서 유일하게 올해부터 서울대가 내신을 반영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전혀 내신을 반영하지 않아요. 수능만 잘 먹는 오직 수능만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선호 현상이 예. 그래서 그때부터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3년 전에 효과고 거기가 더군다나 바로 코로나가 있었고 그 유동성 장세 때문에 소위 말하면 대출을 해서 연끌을 해서라도 강남 서초 송파 쪽으로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럼 수시는 어쨌든 수시는 강북이나 지방에 유리한 제도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프레임은 사실 이제 강남 학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수시는 이제 공정성의 문제보다는 애매성, 어떤 학생들이 붙을지 안 붙을지에 대해서 이게 점수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니까 커트라인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애매성을 자꾸 불확실성과 애매성을 이제 불공정성으로 몰고 갔던 강남 엄마들의 이제 맹모들의 이제 프레임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고요. 수시는 기본적으로 내신이 어느 정도 되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하고 수능 점수가 좀 덜 나오는 지방이라 강북 학교에 유리한 전형이었어요. 내신이 반영된 새로운 서울대 정시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대로 강남, 서초, 분당 여기 소위 학군지 학교들이 아주 힘을 썼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게? 예. 그게 재밌는 게 이제 정시에 서울의 인구는 전국의 2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서울대학에 정시로 입학한 서울 출신 학생의 비율이 50%가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거죠. 그만큼 정시에는 2명 중 1명이 서울 출신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지방의 명문 자사고나 명문 특목고나 영재고 학생 중에 상당수도 서울 살면서 그쪽에 학교를 그쪽으로 다니는 게 있으니까 실제 서울 거주자들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50% 가까운 학생들이 간다. 이 얘기는 그전까지는 한 40% 정도의 초반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서울대가 공개하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강남, 서초, 송파 출신이랑 그런 비강남, 강북 출신의 비율을 공개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학교들 몇몇은 조사한 결과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뭐 희문고라든지 중동고라든지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세아고라든지 분당의 낙성고라든지 목동의 강서고라든지 이런 이제 소위 말하면 학군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작년보다 정시 합격자가 크게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면 지금 아파트 선택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주나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저도 이제 여기 땅짓골을 보고 근데 이제 김경민 교수라든지 또 한문도 교수 이런 분들은 극단적인 비관론자로 4년 내내 떨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김사부 선생이 아마 1월 달을 피크로 해서 2, 3월 달에 반등의 기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본격적인 하락장이 아니고 조정장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분이 어떤 입시와 교육에 어떻게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뭔가요, 그러면? 예. 저는 두 가지로 봤는데 일단 제가 볼 때 주변에 그 이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뭐 60대, 70대들이 아니고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거든요. 그럼 대부분 그들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주도 있고 환경도 있고 교통도 있고 하는데 사실 집을 고를 때 가장 많이 따지는 건 학군이더라고요. 교육적인 요소더라고요. 근데 과연 수시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내신이 중요해지는 입시 제도라면은 당연히 뭐 강남에 가는 게 불리하죠. 파라군에 가는 게 불리할 텐데, 이제 내신 중심의 수시가 줄고 정시가 늘어나는 데다가 정부는 그나마 수시에서 중요했던 강남이 아닌 지방이나 강북에 중요했던 내신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할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이 소위 말하면 학군지라고 불렸던 지역의 아파트 값을 소위 말하면 급상승시킬 어떤 잠재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김병민 교수나 이현철 소장님이나 그리고 한문도 교수님은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명문 학군지가 다시 급부상할 거다. 그렇죠. 이거죠. 예. 그럼 명문 학군지의 아파트도 당연히 그러면 그렇죠. 예, 당연히 상승하게 돼요. 사실 명문 학군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도 주변에 서울대 합격자가 늘었다는 소식만으로도 그 다음 달 벌써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들썩해가지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이거 뭐 근본적인 문제인데 누구나 좋은 학교, 좋은 학원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상징 지역이 대치동인데 왜 한국에서 이 대표 상징 그 학원가가 된 건가요? 대치동이 이게 대치동을 넘어 이제 대한민국의 대치동이 된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강사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교육은 공교육과 달리 그냥 사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대치동에 소위 말하면 이제 전문직이라든지 그 대치동 주변에 뭐 송파 지역이나 서초는 더 부자들이 많잖아요. 압구정동은 더 부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있는 곳에 당연히 사교육을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87년대 그때부터 대치동의 학원가가 형성되고 그때부터 시작된 이제 소위 말하면 좋은 강사, 좋은 학원들을 모인 또 한 가지 특징은 대치동의 학부모들이 이제 입시에 빠삭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돼지 엄마라고 불리는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서울대나 의대에 보낸 학부모들이 돼지 엄마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학원에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상담실장들을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상담실장을 맡은 돼지 엄마들 그리고 스타 강사 그리고 학원을 잘 관리하는 원장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대치동은 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잘 가르치고 그리고 반편성이라든지 그리고 학생들의 비교과 전략까지 잘 세워주는 입시와 관련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됐죠. 대치동의 학교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일단 대치동 학교는 지방의 학교나 다른 학교와 달리 학생들을 잡아두지 않습니다. 대부분 풀어줘서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수업하고 공부나 수능 공부는 실제 학원에서 하도록 소위 말하면 열려준대요. 그리고 나서 대신 학교 선생님들이 경험들이 많아지니까 학생들에서 이제 수시에 필요한 세특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분 능력 특강 4강이라고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과목별로 뭘 잘하고 뭐에 관심 있는지 써주는 건데, 이게 강북 일반고나 지방 학교들보다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써줘요. 이번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정시를 해서 내신을 반영했는데 기계적으로 내신 등급만 반영한 게 아니고 그 정성평가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 과목별로 선생님이 써주시는 세트 그것도 같이 반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학권들이 이제 정시에서도 이제 강세를 보인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수시에서도 정말 학생부가 절대평가가 된다면 수시에서도 강남이 불리해질 게 없는 거죠. 근데 보면 입시에 보통은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뭐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학교는 우리가 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다 똑같지 않냐? 그런데 가령 뭐 대치동에도 일반 고등학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차이 나나요? 대치동의 일반 고등학교라고 불리면 이제 대치동에는 휘문고와 중동고가 자사고니까 사실 그냥 자사고라고 해도 일반 고랑 똑같아요. 왜냐면 성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소개서 면접으로 그냥 뽑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만만히 있으면 이제 뭐 그냥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으니까 갈 수 있는 그런 학교고요. 나머지도 일반고들도 다른 어떻게 지방의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보다도 더 실적이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반고를 통해서 강남 일반고와 나머지 일반고가 분리될 텐데, 하여튼 이거예요. 그러면 강남에 살든지 아니면 지방에 살든지 소위 말하면 이제 부자로 살면서 내가 왜 강남으로 진입 안 했느냐, 그 얘기를 물으면 딱 한 거거든요. 내신에 딱이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신중에 신은 내신이다.
그럼 오직 내신 따기 좋아가지고 일반고에 간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등은 그리고 지금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있어서 거기서 일종의 근묵자격과 근묵자격의 흑교화를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학생들,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 때문에 어떤 도움을 받는 이런 효과가 훨씬 큰 거지. 일반고가 가서 내신 잘 딴다? 그래서 일반고 같이 면학 분위기가 안 좋은 데서 혼자 독약형처럼 수능 공부를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같은 입시 제도에서 더군다나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뀐다면은 일반고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성적이 된다면 갈 수 있다면 무조건 특목자사고 영재고 가는 게 맞아요. 일반고 가서 내신 잘 챙긴다 이런 말이 앞으로 지금 현재 2, 3년 동안은 남겠지만 이대로라면 2025년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아까 말씀은 대치동 갈 수 없고 대치동 외에도 뭐 어쨌든 선택의 폭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게 대치동 외에 선택의 폭도 많이 담았는데요. 근데 사실 대치동 외에는 이제 딱 쉽게 말하면 이제 대치동 외에 그러면 분당 지역은 수능을 잘 봐요. 분당 지역은 중학교가 고루 좋고요. 그리고 분당 지역의 우수한 학생 자원들이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를 덜 가고 왜냐하면 분당의 일반고가 좋으니까 일반고로 많이 직행했어요. 예전에 분당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사고가 한 1년 정원이 14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때는 20명 가까이 분당에서 보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명 내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당이 이제 특목고, 자사고를 덜 가고 일반고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아마 그 영향을 조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경기도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분당 지역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일단 기존 정부가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자사고나 특목고는 폐지될 것이라고 본 거죠. 근데 올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분당 지역의 일반고들이 수준이 좋고 학원이 좋아요. 분당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분당 지역은 그렇죠. 이 경기도에 속하지만 서울의 어떤 곳보다 수능 점수가 높은 지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구의 수성구의 범어동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학교들도 좋은 학원들이 또 그 지역에 범어동에 몰려 있어가지고 수능 대비를 잘해주는 학교예요. 고등학교 때도 수능 대비를 철저하게 잘해주고, 예, 그래서 그들 중에 이제 명문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굳이 서울로 안 와도 된다. 이런 마인드. 대구에서 충분히 공부해서 대구에 있는 경북대 의대나 계명대 의대나 대구 가톨릭대 의대를 간다. 영남대 의대를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구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서울과 관계없이 대치동과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쉽게 말하면 학원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 학원들도 대치동만큼 경쟁력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수성구는 그렇죠. 이제 대치동에 있는 거의 모든 학원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학원들 경쟁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수성구가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송도 신도시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올랐던 비율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학군과 입시의 효과가 컸습니다. 정말 실적들이 좋았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송도는 전부 대부분 수시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두익만 알고 있는데 예, 이미 거기에도 고등학교 때 명문고등학교 이미 성명된 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올해 보니까 그동안 정시에 약하고 정시 약하다는 재수생이 적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올해 송도 출신으로 연세대 의대는 서울대 의대 다음으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정시에 서울대 의대 40명을 빼면 나머지 41등부터 80등까지 가서 연세대 의대를 간다는 뜻인데 자연계에서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제가 송도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재수생을 봤어요. 그런 걸 보면 인천 송도도 앞으로 조금 더 물론 그 학생의 케이스로 일반화시키기는 좀 무리인데가 있지만 정시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럼 정시에도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그러니까 송도 같은 경우도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나요? 이제 송도는요. 영어랑 중국어 학원이랑 외국어 학원들이 굉장히 막강한데요. 그 밖에 수학 학원이나 과학 학원이나 국어 학원까지 온갖 종류 학원들이 다 들어서서 그러니까 그 정도. 4대 한 5대 학원 강세 새끼 학원 하면 그쵸, 송도가 들어간다는 송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건 사실은 잘 몰랐던 얘기인데.